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요즘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연예인들이 계속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각종 범죄와 비리, 추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버닝썬, 즉 불타는 태양이 이름값을 이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와 경찰, 세무당국 등을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은 공인입니다. 대중들로부터 받는 인기가 크면 클수록 몸가짐을 잘 해야 합니다. 그 많은 역경을 헤치고 지금까지 이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팬들은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대중연예인으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것 자체에 삶의 보람과 의미를 두고 계속 그 일에 매진하지 않고 사악한 길에 눈을 돌리고 그곳으로 간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그렇고 관료도 그렇고 경제인, 언론인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을 보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전국 8개 권역을 돌아가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합동채용 설명회를 엽니다. 해당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위한 자리인데 대학이 30여 곳 넘는 대전, 세종, 충남만 쏙 빠졌습니다. 충청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의 실업률은 5.4%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포인트나 상승했고 세종은 3.5%로 역시 1%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충남의 실업률은 3.1%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에 고속철도 평택 오송 복복선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노선 중간에 있는 천안 아산역은 정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의 재생에너지는 발전사업 허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13,000건, 6,200메가와트에 이릅니다. 원자력 발전소 6기 상당의 발전량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불량 급식 재료를 공급한 업체가 최근 적발됐는데 교육청의 대응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3년 전 급식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곳인데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업체를 적발하고 나서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세종시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8만 원으로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를 보면 세종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9.8% 상승한 28만 8천 원이었으며 대전은 27만 원, 충남은 18만 7천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화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로 숨진 근로자 3명의 합동 연결식이 사고 후 거의 한 달 만에 엄수됐습니다. 사측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작업장 내 안전 점검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이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오늘부터 전국 8개 권역을 돌아가면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합동 채용 설명회라는 걸 열죠. 네.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선 건데 이게 대전, 세종, 충남은 쏙 빠졌죠. 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강역시 가운데 대전, 세종, 충남 지역만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기 때문인데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 학생들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뽑아야 합니다. 네.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지난해 18%였는데 2022년까지는 3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합동 채용 설명회까지 열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세종, 충남에는 혁신도시법에서 의무 채용이 규정된 이전 공공기관이 조금 있긴 한데 충남은 단 2곳뿐이고 세종은 19곳이 있지만 대부분 연구기관으로 해당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전국에서 23%인 1,423명이 지역 인재로 의무 채용됐지만 대전과 세종에선 1명도 없었고 충남은 32명 채용되는 데 그쳤습니다.
예, 이번 합동 채용 설명회도 대전, 세종, 충남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군요. 네. 이 세종이나 충남도 그렇지만 이 대전 지역 대학생들의 박탈감이 적지 않겠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진척되는 게 있나요? 네, 대전 충남을 새로 혁신도시로 지정하자는 법안 등 대체 법안이 몇 건 발의됐지만 아직 모두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 때문에 충청권 4개 시도가 우선 관련법 시행령만 고쳐도 지역인재 의무 채용 광역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협약을 준비 중인데요. 이 광역화라는 것이 충청권 4개 지자체가 한 묶음으로 묶어서 충청권 대학생은 충청권 공공기관에 교차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보다 아예 법 개정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간정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 대전의 실업률이 5%가 넘고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인들 최우선 과제가 이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 시민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에 이 평택부터 오송까지 경부고속철도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이 포함이 됐었는데 이 노선 중간에 있는 천안 아산역은 정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서 요즘 반발이 커지고 있죠. 네, 고속철도 운행이 요즘 점차 늘면서 일부 구간은 그야말로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요. 특히 새로 개통한 SRT와 KTX가 합류하는 평택에서 호남 고속철도가 나눠지는 오송까지 45km 구간은 기차가 하루 190회나 오가는 등 매우 혼잡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의 철도를 추가로 건설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노면 확보가 어려워 기존 선로 옆에 철도를 까는 게 아니라 지하에 건설하는 방법으로 하려다 보니 예상 사업비가 3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구상에 따르면 전 구간이 지하화되면서 천안 아산을 정차하지 않고 오송으로 직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네. 이 천안 아산을 관통하는 고속철도를 정작 천안 아산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꼴인데 이 지역에서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네, 당장 충청남도와 도내 15개 시장 군수가 평택 오송 간 추가철도에 천안 아산역을 설치해달라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네. 양승조 충남지사는 모든 구간이 지하화될 때 안전성 면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천안 아산역은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일부 주민들도 충남 소외론과 또 예타 면제 본래 취지인 지역 균형 발전을 거론하며 대책의 구성에 나섰습니다. 또 천안과 아산의 발전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번 추가철도에 정차역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이 고속철도는 100년 대계입니다. 제대로 설치돼야 합니다. 3년 전에 급식 문제로 파문이 일었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번엔 불량 급식 재료가 납품돼서 논란이 일고 있죠. 네, 3년 전 부실한 급식으로 SNS를 달궜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또다시 급식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급식을 점검하던 영양사와 학부모가 핏물이 흥건한 돼지고기를 발견해 반품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 급식으로는 냉장 상태의 고기만 납품 가능한데 아무래도 냉동고기를 해동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네. 다시 받은 고기도 상태가 좋지 않은 걸 확인한 학부모들이 업체까지 찾아가 냉동고기를 냉장용으로 속여 납품한 정황을 포착했고요. 또 DNA 검사까지 의뢰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어떻게 움직였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오는데 교육청은 뭘 했고 또 학부모들이 왜 이렇게 직접 뛰어다녀야 하는 거죠? 네, 이 한바탕 난리가 난 뒤 일주일이 지나서야 교육청은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학부모들은 3년 전에도 급식 문제로 진상조사까지 받았던 학교인데 교육청의 대응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네. 대전교육청 측에서는 불량 식재료가 공급된 상황은 당일 파악을 했었고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고 뒤늦게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학부모들이 급식 현장을 점검하고 업체까지 찾아가면서 문제제기하지 않았다면 사건이 이만큼이나 밝혀지긴 했을까 학부모들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 학부모들 참 할 일이 많아졌군요. 이젠 식재료까지 챙겨야 하는군요. 네. 대전교육청 이 공기정화기 설치도 제일 늦는데 늦었죠. 예. 늦는 게 참 많이 늦는 게 많군요. 한화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로 숨진 근로자 3명의 합동 연결식이 사고 후 거의 한 달 만에 어제 엄수됐죠?
네, 어제 대전시 유성구 하나대전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 3명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지난달 14일 폭발 사고가 난 지 28일 만입니다. 회사장으로 치러진 연결식에서 유족과 동료 직원 등 500여 명은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이번 연결식에서는 작업장 안전 개선을 위한 유족과 회사 측의 합의문도 발표됐는데요. 사측은 근로자들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위험 요인 발굴서를 노동청 등 유관 기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1년에 한 차례 이상 방사청과 노동청,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고요. 이와 함께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현재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 위반 사항과 하나대전사업장에 대한 사법 조치 내용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드시 안전이 확보돼야겠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밤사이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뉴스브리핑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고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축하하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DMZ 평화 손잡기 꽃피는 봄날 DMZ로 소풍 가자 운동이 전국적으로 출범하고 있습니다. 꽃피는 봄날 DMZ로 소풍 가자 DMZ 평화 인간띠 운동 대전 세종 충남본부 출범식이 오늘 오후 2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립니다.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충남도 내 농수산품 포장 디자인 개선과 유통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인 6차 산업 명품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농수산식품 제조와 가공업체는 충남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음식점 주방 환경 개선을 위해 조리 과정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창문 확장과 CCTV 설치, 조리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음식점 소재지 시군 위생과에 시설 설치 계획서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충남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 질병 진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험소를 찾는 축산농가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진단 시스템을 본격 시행합니다. 질병 진단 의뢰 시 시료 접수 3시간 내에 1차 검사 소견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3일 이내에 가진단 결과, 7일 이내에 최종 진단 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충청남도는 산림 휴양과 교육시설에 26명의 전문 해설가를 배치 운영합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해당 시군 산림부서나 도 산림자원연구소로 하면 됩니다. 대전 대덕특군의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가 해양과학 분야의 외국인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 석사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국내 과학기술 분야에 재직하는 외국인 공무원과 연구원, 기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전문 석사과정은 해양 환경 보전과 관련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당진시가 이달 한 달을 세번맞이 환경 대청결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방치된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 중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을 무상으로 처리하고 청소 차량 등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오늘도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영상 9도에서 12도에 머물며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오후에는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올해의 유관순상 수상자로 평생을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해온 아이코리아 김태련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김태련 대표는 심리학 박사로 여성 심리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공헌한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제18회 유관순상 수상자로 선정된 아이코리아 김태련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태련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의 해죠. 이런 올해의 유관순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셔서 큰 영예시겠어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수상자로 선정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유관순 열사를 기리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제정된 유관순상을 예,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제가 수상받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또 이와 아울러 저희 어머니가 유관순상의 유관 열사의 모교인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또 그 독립유공자로 선정됨으로써 네, 정말 같은 해에 이렇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집안이시군요. 그렇죠. 예. 예, 유관순상 이것은 그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또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이나 여성 단체에게 주는 상인데 유관순상 의미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관순 열사는 그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 예, 국가를 위해서 바칠 생명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가장 슬프다는 말을 남겼었기에 예, 그렇죠.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해온 업적을 뒤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저에게는 되어 있습니다. 예. 김 대표님 스스로 올해 유관순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서 34년간 예, 일해온 업적을 돌아본 것 같고요. 또 은퇴 후에 예, 아이코리아라고 하는 어린이로부터 성인까지의 평생 교육기관에서 예. 16년간 일해온 업적을 평가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아이 코리아의 아이가 어린이를 얘기하는 건가 보죠? 아닙니다. 아이가 네. AI인데 AI. 예. 네, 그래서 애돌트와 인판트,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성인까지 예. 평생 교육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특히 대표님은 심리학 박사로 이화여대 재직 당시 여성 심리학 강의를 최초로 개설을 하셨고 또 이 여성 심리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셨다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조금 젊은 나이에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는데요. 네. 한국의 어느 대학에서도 여성 심리학을 가리키고 있는 곳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화대학교가 여자 대학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여성 심리학을 보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네. 이화여자대학교가 제일 먼저 여성 심리학을 개설하게 되었죠. 예. 또 그러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여성 심리학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초대 회장이 되어서 예. 또 임원으로는 남성 교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네. 남성들도 여성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여성 심리학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다른 대학도 개설하게 되고 또 여성학이라고 하는 과목들이 예. 각 학교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성과 관련된 학문을 체계화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셨군요. 네. 이 여성 심리학이 개설하신 때가 언제죠? 지금 거의 50년이 되어 갑니다. 50년요? 네, 네. 예. 이 여성 심리와 남성 심리는 많은 게 틀리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녀 차이가 아주 분명히 많은 것이라는 그 성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성차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 문화라는 생각을 하죠. 예. 물론 그 신체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고 예. 또 거기에 따르는 또 특성도 있긴 하긴 하지만은 네. 그 문화가 여성다움이라든지 남성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길러가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 대표께서는 평생을 이젠 여성과 장애인, 아동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 또 여성 권익을
보호한 점 이런 것들이 이젠 유관 수상의 공로로 인정이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활동을 해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여성 단체하고의 많은 깊은 관계들을 가지고 예. YWCA 그러면 모두 아실 거예요. YWCA. 설명은 길게 하지. 네네. 그리고 그 주부교실 중앙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전국에 40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 여성 단체로는 가장 큰 단체인데 예. 거기에서 쭉 그 부회장직을 맡아서 일을 해왔고요. 예. 또 최근에는 국제 소롭트미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소롭트미스트라고 하는 것이 그 여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최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성 전문가들이 나는 지금 여성 전문가가 되었지만은 여성들이 열악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없는 소녀와 여성을 돕는 국제기구예요. 예. 거기에 우리 그 한국 거기에 그 국제기구는 100년 전에 생겼고 한국은 50년 전에 생겼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제가 가입하고 일하면서 한국 총재를 역임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열심히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열악한 소녀와 여성들을 돕는 그런 활동들을 전개해 왔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는 심리학 영역에서 발달 심리를 전공했는데 네. 그 발달에는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발달 장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네.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발달 장애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화여자대학에서 최초로 제가 개설을 했고 예. 또 그다음에 이화대학에다가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최초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센터를 이화대학교에서 최초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많은 치료센터가 생겨졌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현장에서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문성에 문제가 자꾸 생겨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발달 지원 학회를 만들어서 회장이 되어서 지금 현장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다시 불러 새롭게 더 전문성을 강조하고 필요로 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해주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없을 때에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일 때 이 음악 치료 교육이라고 하는 과목을 교육로부터 허가를 특별히 받아서 개설을 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음악치료법이 이제는 크게 육성되어 있죠. 그래서 예. 그런 점들에 제가 좀 공헌을 했다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또 이 장애인 홀로서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프로그램은 뭐죠?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대체로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아이가 굉장히 애처롭고 불쌍하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네. 힘들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아이들을 과보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홀로 쓸 수 있는 훈련을 안 시키고 과보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자기를 운영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생활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독립적 생활을 하기 위한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네.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또 특수학교에 가면 교사가 이런 식으로 먼저 아이들에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고 자기가 독자적인 생활을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예. 그것이 계기가 되면은 직업 훈련을 시킬 수가 있고요. 네. 또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꼭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이것을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흘러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유관순상 수상으로 이제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는데 앞으로 사회활동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정말 세계 미래학자들이 제일 세계에서 없어질 첫 번째 나라가 한국이라고 해도 우리는 정말 그것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교육의 문제라든지 예. 또 그다음에 아이는 낳지 않고 수명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저출산의 문제와 노인 증가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와 미래정책연구원의 원장직을 지금 맡아서 활동하면서 예. 이런 저출산 대책과 노인들의 문제들을 풀기 위한 고민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예.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예. 아이코리아 김태련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18회 유관순상 수상자인 아이코리아 김태련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현직이 강했다라는 타이틀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254명의 조합장을 뽑는 충청권에서는 현직 조합장의 강세가 두드러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세종시 고교생 학업 중단율 전국 최고란 제목으로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업 중단율을 보이며 세종시 교육청이 그동안 내세웠던 명품 교육도시가 무색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아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